내년 총선 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지역 야당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해 싼 이자로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기업형 대출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소속 여자 배구단의 연고지를 김천으로 이전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구미에서 열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총선 전에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역의 야당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핵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권 연대기구를 만들어 활동 중인 가운데 정의당도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를 가장 많이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다수대표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서 전체 의석을 싹쓸이했는데 이런 승자 독식 구도로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선거구별로는 한 표의 투표 가치가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선거법 개정운동 선포식을 열고 영남의 일당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기로 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와 서명 선전전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부터 정치 제도를 바꾸고 또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의 불신을 걷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포식 뒤에는 수성구 의회에서 노동당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집권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좀 책임 방기,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영남권 연대기구를 만들어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지역 야당들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해 싼 이자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며 100억 원 넘게 가로챈 기업형 대출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명은행의 가짜 재직증명서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출 사기 조직이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희망 전환론이라는 상품으로 2천만 원을 5.1%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회사명도 유명 금융기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나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대출 금액의 5%가량을 보증보험료로 먼저 받아 챙겼습니다.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전화를 해서 서류 한 장 주면 돈이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의심을 하면 국내 유명은행의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찍어 보내고 심지어 가짜 재직증명서까지 보냈습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150억 원.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210여 명에 13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대출 사기 조직단을 구성한 이들은 조직원만 96명으로 국내 최대 대출 사기 조직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는 4개의 콜센터를 둔 중국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투가 조선족이나 이런 느낌이 없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억양에다가 사무실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찾으면서 경찰은 30살 이모 씨 등 26명을 구속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 중인 19명을 지명 수배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가짜 백수호 파문이 계속되면서 백수호 농가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 백수호의 원료인 이엽우피소의 인체 유해성을 놓고 식약처 판단이 오락가락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 백수호 파동에 기름을 부은 건 이업 우피소에 대한 식약처의 말바꾸기였습니다. 4개월 전에는 안전성이 입증 안 됐다고 경고했다가 지난달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업이 몸에 해롭다고 불과 어제 아랫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업을 씨를 지우려고 하는 건지 이업을 지금 더 부정한 그건 몰라요. 그러면 백소를 하지 말고 이업 농사를 지으라 그런 건지. 이업 우피소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농촌진흥청의 영농교육자료, 이업 우피소 재배법을 2개 항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반면 백수호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식약처가 백수호만 한약으로 승인했는데도 농진청은 이업 우피소를 보급하고 있던 셈입니다. 실제로 야생 백수호 종자를 일선 농가가 본격적으로 취급한 건 5, 6년 전에 불과합니다. 50근 정도 나오더라고, 생산량이. 50근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시내 이제 그 약상에 가서 이게 실제로 토종 백수호가 있는데 이걸 보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오피스를 지금 뭐 하니까 이걸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이걸 달라 그러더라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식품 산업 분야의 특성상 소비자원, 식약처, 농정당국이 각각 소비자, 식품업체, 산지농가의 이해만 챙기다가 혼선이 가중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바른 그 정보가 전해져 가지고 농민들의 그 아픔을 좀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안동시와 영주시는 이업 우피소 재배 농가들이 콩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백수호 농가들에는 지주대 등 생산시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수도권 5개 기업을 비롯한 7개 기업과 대구 국가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라이솔 등 7개 회사로 투자 규모는 1,100억 원입니다. 이 회사들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52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두 지역의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 전문가 등 80여 명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남 광양과 여수 등지에서 상호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환경 우수 업체를 방문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참가자들은 지역 대학 환경학과 출신 대학생들의 취업 확대 방안과 지역 기업의 제품이나 용역 구매 방안도 적극 모색할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오늘 구미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지 학생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보는 등 평소 학교 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든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한국 쪽에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여기서 보고 느끼니까 되게 신기하고 여기서 새로운 거 되게 많이 알아가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11번째인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미에서 개막되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 이런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또 청소년 문화체험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진로 탐색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진로 체험마당, 안전 체험마당 등 5개 주제관에 2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화이팅! 네, 청소년 활동을 적합한 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청소년 밴드 공연, 멘토 특강, 가족 토크쇼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이곳 구미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23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여자배구단 연고지를 김천으로 옮겼습니다. 프로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했던 김천에 활기를 불어넣고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소속 하이패스 여자 프로배구단의 연고지를 성남에서 김천으로 옮기기로 하고 오늘 김천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배구단은 앞으로 김천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김천시 도시브랜드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천시는 크게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경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연고지인 도로공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가서 열렬히 응원하고 또 마음속으로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배구단도 지난 시즌 준우승에 아쉬움을 떨쳐내고 새 연고지에서 첫 시즌 우승을 일궈내고 김천시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성남에서 우승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좀 그게 많이 아쉬운데 이번 김천으로 연고지 이전하면서 시민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올해는 꼭 김천에서 저희가 챔피언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배구를 통해서 하이패스 배구단 하면은 김천 생각이 날 것이고 김천 하면은 여자 한국도로공사 배구팀이 생각날 정도로 같이 하나 됩니다. 김천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상생협약이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기관 간의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건입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안의 시유지와 안심연료단지의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시유지 가운데 철도시설공단이 쓰고 있는 1,500여 제곱미터의 땅을 국유지와 바꿀 예정인데 차이가 나는 땅값은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맞교환이 성사되면 안심연료단지의 이전과 터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살 난 의붓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계모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의붓 딸인 8살 김모 양의 배를 수차례 때린 뒤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여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씨는 김 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어 돌리고 욕조에 가두어 물고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아이를 상습 학대한 혐의를 추가해 임 씨에게는 징역 35년, 이를 방치한 아버지 김 씨에게는 10년을 구형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아이를 학대해놓고도 언니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 부부에게 1심보다 각각 5년과 1년이 늘어난 징역 1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고 여성단체 역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청도군 삼평리 주민 7명에게 모두 1,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돈은 한 전 측이 이 전 서장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전 서장은 한전 등에서 뇌물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 전시 컨벤션인 엑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차 문화축제 제10회 대구 T엑스포가 개막됐습니다. T엑스포는요, 이 차문화가 이제 그 전통 문화 역사를 우리가 아카데미 요소, 문화 컨텐츠 요소, 이걸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인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나흘간 펼쳐질 이번 T엑스포에는 13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차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이는 한편 전시와 판매, 교육, 체험 등 차문화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채용 한마당이 오늘 대구 중구청 강당에서 펼쳐졌습니다. 중구청이 주최한 오늘 채용 한마당에는 지역 3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지금은 5, 60대가 된 베이비붐 세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체육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2015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대구백화점과 주식회사 평안 등 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생산직과 사무직 등의 150여 명의 장애인 채용에 나섰습니다. 칠곡군이 주거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자를 위해 마련한 희망드림 1호 완공 기념 현판식이 오늘 칠곡군 양목면에서 열렸습니다. 이 희망드림 1호에는 앞으로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인 70대 부부가 살게 되는데요. 이 집은 집주인의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제15회 전국 민속소싸움 달성대회가 달성군 다사읍 금호강 둔치에서 오늘 개막됐습니다. 25일까지 닷새 동안 펼쳐질 이번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 달성대회에는 전국의 싸움소 100여 마리가 출전해 백두, 한강, 태백급으로 나눠 박진감 넘치는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대학교 골프산업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 물리학과, 도고동문학과 학생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조정 논의를 중단하라며 어제에 이어 이틀째 총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홍동률 총장이 건강 악화로 오늘 저녁 7시 40분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총장과 함께 총장실에 있던 기획처장은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해 아직도 총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로 오늘 예정됐던 교무위원회는 무산됐는데 대구대는 4개 과를 없애고 2개 과는 유사 학과로 통합해 내년도 정원을 200명가량 줄인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서 45살 김모 씨의 화물차가 들이받은 전신주가 폐기물 처리업체 조립식 패널을 덮치면서 불이 나 33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후진을 하다가 전신주와 부딪혔는데 전신주가 넘어지며 불꽃이 났다는 화물차 운전자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는 타 지역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팔아 3억 3천만 원의 판매이익을 올린 혐의로 유통업자 45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